경계 생긴 나이도 많고 소멸 나이도 많고 공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비밀을 구합니다. 손님 여기도 그런 손님자를 빼면 어때요? 어이구. 그건 아닌가? 네, 그건 좀 다르죠. 달라요? 자, 5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니까. 묻는다. 정의란 고요함으로써 하나의 경계에 고요히 머무는 것인데 어째서 자세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핀다고 말하였으며 생각하고 살피는 작용은 심사인데 어째서 정을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예. 이제 이 말 뜻은 이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정가는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되고 그냥 한 경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만이 선정이다. 아니 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삼매는 정사를 얘기합니다. 생각사가 이걸 이제 정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하고 많이 다르다. 얘기하자면은 왜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느냐 이기죠. 예.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이거는 심사가 아니냐. 심은 찾을 심자 살필 사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은 생각하고 살피는 그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만약 하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을 곧 정의라고 한다면 헌침한 상태로 경계에 머무는 것도 곧 정의해야 할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한 대상이 딱 머물러 있는데 졸고 있는 거죠. 경계에 머물러 졸고 있는 것도 경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건 삼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죠. 그런데 졸고 있으면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만약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을 심사라고 한다면 그는 그렇해로 추구하는 것은 심사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렇해락하는 것은 뭔 잘못된 해죠. 그러니까 선해가 아니고 악해를 얘기합니다. 그럼 악해를 추구하는 것은 심사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악해를 추구하는 것도 심사예요. 찾을 심자 살핀다. 살필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예, 그래서 생각하고 살핌에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니 만약 그러거나 다른 것이 다 통하는 의언 분별을 뜻이자 말씀 먼자 들었죠. 뜻으로 말하고 분별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곧 이것은 심사로서 다만 분별하는 것이며 자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하고 뭘 살피고 이러는 것은 그건 심사라고 해요. 그걸 찾고 또 분별하는 거죠. 심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만일 이 지금 중요합니다. 오직 반면하는 경계를 자세하고 바르게 분명히 아는 것만을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르다는 것은 정의 작용이니 심사가 아니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좀 합시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될 거니까요. 자, 요 대상이 있다. 이 대상을 딱 대상에 이제 지켜보면서 머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수라고 해요. 주수. 대개 이제 그 머물러서 닦는 걸 주수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딱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살핀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정이 생기는 거죠. 요거는 맞다 했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건 요 대상에 이 경계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하는데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냥 분별하는 거. 예. 그냥 분별하는 대상 없이 대상이 없이 또는 예. 대상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대상이 아닌 여러 대상이죠. 여러 대상에 내가 분별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심사다. 심사. 찾을 십자를 어떻게 쓰더라? 아이고, 그냥 심사. 사람이 이렇게 썼다. 심사가 됩니다. 찾을 십자가 톡이고 톡이. 첫 자가 어떻게 되더라? 한자를 아는데 톡이 좀 비슷하겠어요. 손으로 찾는 거. 대박나. 이제 이 산매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심사는 이건 네. 심사. 요 심자 씁니다. 요 사자가 아니네. 노래기. 요겁니다. 찾을 심자, 살필 사자예요. 아,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하자면 여러 대상이나 대상 없이 막 분별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없이 이게 예를 들어 바르게 생각한다. 설사 여러 대상이라든지 대상 없이 내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이 아니다. 이건 정이 아니다. 이 정은 뭔가 하면은 요 대상에 딱 경계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 대상을 향해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 성이다 했죠. 근데 혹시 여기 이 경계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죠? 좀 바르게라는 소리가 더 궁금해요. 예, 바를 정자 쓰기 때문에 바르게. 심수신법 아니에요? 예? 심수신법이 대상 아니에요? 아니야. 그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생각하고 살필 수 있는 것은요, 대성에서 하는 생각하고 살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도 예,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의 그 마음의 내용 공성이에요. 공은 내가 생각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성기신론이 아니라 해심일경에 보면은 사마타의 대상은 공성을 분석하고 사유하는 그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그 책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구주심의 내용이 대상이 누구냐면 깨있는 의식이다. 그건 뭐에 깨있는 공성에 깨있는 의식이 바로 집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만 하면 될까? 이 공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공성을 안 놓치려면은 공성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공성에 대한 생각. 그걸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근데 그 익숙하게 붙들고 있을 때는 그걸 정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전에 붙들고 있는 걸 뭐냐면은 사유의 힘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유의 힘. 공이 깨있는 의식을 사유의 힘으로 붙들고 있고 그 익숙해지면 이제 정념으로 붙들고 있어요. 이 붙들음이 다른 거예요. 스님 저기 바르게 본다는 게 그 바르게가 삼법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있는데 네, 그 바르게가 좀 궁금하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교수님께서. 자 무상 네. 네.
고, 무와 예. 이 삼법인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생각으로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 이건 정념으로 알아요. 정념. 정념으로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념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 그런데 요걸 이제 알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지혜잖아요. 이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이해. 해심일경 소에 보면은 그러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성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분석이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이 공성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삼법인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공성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삼법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성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공성은 눈으로 볼 수거나 손을 만질 수 없는 것. 알아차림 영역을 벗어나 있어요. 알아차림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유가 필요합니다. 분석 사유가 필요해요. 공성을 잡으려면. 그래서 분석 사유를 통해 공성을 잡으면은 그걸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정념이 그때 다시 정념으로 돌아옵니다. 이 분석 사유하고 확실히 잡으면은 다시 정념으로 이제 이놈을 이제 알아차림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정하는 걸 정사라고 하는 이유가 이 생각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대상이 공성이 아니면 생각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는 지혜를 그러니까 선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고작용을 끊어버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나타나는 대상을 선정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면 마음이 고요하니까 선정이라고 하면 될 것이냐?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위험하대. 어떤 위험이면 지혜가 안 생긴대. 사고작용을 끊는 게 분리수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해해능대사도 얘기를 하고 호응같이 그냥 앉아있으면 무기공이 떨어지고 생각을 끊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무지로 간다. 그럼 결국은 저게 정사네, 정사. 예, 정사는 원래 지혜에 속하는데 공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사를 하게 되면 그거 딱 집중하고 있으면 그때는 선정이라고 한다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오직 반연하는 경계를 자세히 하고 바르게 분명히 아는 것만을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르다는 것은 정의 작용이니 심사가 아니다. 정은 분별과 무분별이 다 통하는데 자세하고 바르다는 점에서 정심사와 구분됩니다. 그 여기 이제 뭘 구분되는가 하면은 자세하고 바르다 하는 데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 예? 정은 삼매인데, 정은 삼매인데, 무분별과 분별이 다 통한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분별과 무분별이 다 통한다. 자, 분별은 뭔가 하면 자세히 살피는 건데, 무분별은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는 걸 무분별이래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무분별 치가 생겨버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주객이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의식이 공성에 깨어 있는 거야.
그게 무분별치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지에는 초지의 경지입니다. 그 대승기신론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 주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분별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2권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그에도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대승기신론을 인용해가지고 주객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함을 알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알면은 바로 깨달음이라는데 그 깨달음 내용이 바로 무분별지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기는 이 정이라면 이 두 가지가 다 통한다는 거죠. 말은. 그러면 그 생각한다 하는 게 뭐겠어요? 공성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6페이지. 또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으니 만약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데도 혼미하고 어두워 자세히 살필 수 없다면 곧 이것도 혼침이며 만약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렇게 깔아지도 않고 떠지지 아니하여 자세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핀다면 이것은 정인이 생각하고 살피는 것으로서 저 혼침과 구별됩니다. 선정 상태의 마음은 말이죠. 의식이 깨있는 상태입니다. 혼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4선정이 이르게 되면 심강이 아주 미묘하게 밝다. 이렇게 마음의 빛이 미묘하게 밝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탁 수행하고 잠을 자려고 불을 탁 끄고 자려고 하는데 앞에 훤한 거예요. 눈을 감아도 훤하고 눈을 떠도 훤하다면은 심강이라고. 방 안에 불빛 없는데도 앞에 훤하면 마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빛이 강력하게 되면은 어둠을 몰아내고 실제 사물을 본다. 이랬어요. 그게 심강이에요. 그런 경험 해본 분 계세요? 없습니까? 버렸네. 네. 저는 이게 눈을 감아놨더나 똑같아요. 보는 것이. 그냥 눈을 감아놨더나 보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늘 현현되어 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는데 그게 벌써 20년 넘었지만 그때는 저기 트리킹 할 때 그 이제 인도 달람살라 가기 전에 어느 그 산에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가다가 트리킹 할 때 이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놈이 나타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는 막 숨을 몰아쉬고 땀을 흘리고 이런데 이 지켜보는 놈은 숨도 안 쉬고 땀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고기를 올라가는데 20분 동안 이놈은 나타나가 현현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눈을 감아놨더나 이 깨있는 요 놈은 숨도 쉬게 땀하지 않는 요 놈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하면 이제 그런 게 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경계도 뭐 대단한 경계도 아니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이렇게 깨어 있으면 동정이르라고, 꿈속에 깨어 있으면 몽정이르고, 깊은 잠속에서 깨어 있으면 순면이르고, 그때 오매이르라고 그러죠. 잠에서 깨나 안 깨거나 늘 유효하다. 마음의 바뀜이 이런 정도 경지에 가야만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혼미하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깔아지도 뚫지 아니야 자세하게 바르게 생각하고 살핀다면 이것은 정인이 생각하고 살피는 것으로서 저 혼침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머무는 것과 옮겨 다니는 것으로서 정과 산란함이 차별되는 상을
구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머무는 것, 대상인데 머무는 것이 닦는 겁니다. 이 사마타의 특징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선정이 오는데 여기서 참 자세하게 들뜨지도 않고 깔았지 않은 것을 갖다 평정이라고 그래요. 이 평정은 어느 때 오는가 하면은 구주심에서 최극적정심에서 평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평정이 와야만 그 다음에 등지락하는 선정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부 다 평정 상태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하고 살핀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생각의 작용을 끊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다. 그런 수련법이 있죠. 허공이 되기 위해서 몸도 때려 부수고 보이고 들리는 거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이고 다 없애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생각마저도 완전 다. 그래서 허공에 붙이는 그런 수련하는 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을 이제 유상무색 매도라고 그래요. 유상하는 생각이 있는 걸 매도. 무색 매도. 생각은 있는데 이 생각은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물질이 없는 건 허공이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수렴하는 사람 다 외도들이에요. 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성의 수행에서 특히 이 사고의 작용을 끊어 없애는 그런 수행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상에 다 집중하면서 자세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째서인가? 빠르게 하는 변설은 비록 속히 옮겨지더라도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말을 빨리 하면서 막 하지만은 그는 정이 있다. 집중이 있다. 이죠. 느리고 둔한 생각은 오래 경계에 머물더라도 이것은 산란함이기 때문이다. 느리고 둔한 생각. 생각을 하는 느리고 둔한 생각은 산란함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금강산매를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바름도 바르지 않음도 없고 생각함도 생각함이 아닌 것도 없으나 다만 분별하는 잘못된 생각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잘못된 생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르다는 말을 합니다. 이 뭘 대상으로 하느냐? 공성이에요. 그래서 바르다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뒤에가 중요해요. 또 호공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호공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공 수련하면 안 된다. 호공같이 아무 생각 없다 앉아있으면 무기공이 떨어진다. 또 육조 해능 스님 하는 이야기죠. 예? 없을 묻자 기로갈 기자 빌공자 무기공이 떨어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공 수련하면 안 돼요. 억지로 정사라 이름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호공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왜 다르냐? 한 대사에 딱 집중하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공 맨처 아무 생각 없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바를 정자 생각사자 정사라고 이름한 것이다. 삼매라는 명칭을 대략 해석하면 이와 같다. 이 금강산매경론에 보니까 이 선정이 대성의 선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겠네요. 자, 58페이지를 봅니다. 다음은 구분하는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구분하였고
뒤에는 통하는 것과 국한된 것을 구분하였다. 정이라는 명칭은 서로 같지 아니하니 대략 8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름이 한 8가지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죠. 첫째는 사마히다라는 이름 아니 번역하면은 등입니다. 같을 등자 이끌 인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 혼칭과 도구의 편벽됨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며 신통력도 여러 가지 공덕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 등인이라고 하는 이것도 선정인데 여기 중요한 거는 혼칭과 도구의 편벽됨을 멀리 떠났다 이렇게 해서 등이라 했죠. 수행하는데 그 사마타 수행의 방해꾼이 혼칭과 들뜸이에요. 도구는 들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해놨어요. 혼침은 토끼, 들뜸은 원숭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이겼느냐? 거북이 이긴다. 왜 이기느냐? 토끼는 중간에 잡아버린다. 혼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이긴다는 거죠. 천천히 가더라도 의식이 깨있는 사람이 먼저 도착한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는 거죠. 이게 혼칭과 도구가 없어지는 게 적정에서 없어지고 체급 적정심 7번째 구주심 중에서 7번째 단계에서 혼칭과 도구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시한 혼칭, 미시한 도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시한 혼칭과 미시한 도구는 내가 정진하는 힘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그만 내 정진하겠다 마음은 내만 없어져 버리고 그때 생기는 게 이제 마음이 들뜨는 것도 없고 가라앉는 것도 없이 평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성귀신론에서는 정념에 머물러라. 대상에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마음에다 머물러라. 그러면 주관 객관이 딱 하나가 되면서 바깥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경계에 들어가는 마음이 마음을 딱 보고 있으면은 어떤 감정의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공성을 아는 깨있는 의식이 정념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어 있는 거죠. 안과 밖에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마음은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이게 체급 적정심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그런 경계가 그냥 전주 일치로 가면 이제 심일경성이 그때는 완벽하게 딱 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걸 타성일편이라 하기도 하고 심일경성이 주객이 한 덩어리 된 상태가 딱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덩지가 그 안에 이제 똑같이 평균 상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선정이 오는 등지라고 해요. 등지라고 하는 것은 갈틀 등자에 가질 지자예요. 등자가 따라붙지도 않고 뜨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런 상태. 여기 이제 욕계삼매예요. 욕계삼매 지나가지고 뭔가 마음의 경안이 생겨야만이 그 다음에 등인이 옵니다. 등인. 자, 또 이 등인은 무의환희와 안락이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등인이랍니다. 이 말은 뭔가 무희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 이게 이제 중요해요. 후회함이 없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요. 자, 요걸 얘기를 할게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위에 뭐냐 제 적정심. 자, 최고 적정심에서 심일경성. 심일경성에서 이제 등지. 등지에서 몸과 마음의 경안이지. 자,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기면은 이제 아마 등인이 이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걱정심에서 제가 얘기했죠. 평정이 온다고. 평정. 네, 혼칭의 들뜸이 이제 없어가지고 심타성일편이 돼가지고 욕계 삼매를 얻어서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기면 등인이 생겨요. 얘기하죠. 생기는데 이것이 뭘 이끄느냐 하면은 무의한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중요한 후회함이 없는 무해입니다. 무해한이에요. 뭔가 후회함이 없고 기쁨이 생겨요. 요것만 생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생기야 되는가 하면은 청명 그 청명함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대상에 자유자재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요거 딱 생기면 요거를 이제 정삼마타라고 해요. 사마타가 성취된 상태예요. 그 이전에는 사마타를 수순하는 건데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마타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이 사마타는 색계심입니다. 색계심. 색계심이 욕계가 아닙니다. 물질 청정한 세계의 마음이에요. 요거 등지는 오용락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 하면 이렇게 내 후회함이 없고 늘 기쁨이 있고 하늘에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뒤에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자유자재로 머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정산 맞다. 근데 저 등인이라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쓰는 말이에요. 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의한이와 안락이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등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욕계 정과는 같지 않다. 자, 욕계 정이 아니라 그랬죠? 색계심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이 경화를 딱 생겨버리면 여기 한 덩어리 된대요. 등인하고 여기 하고 요 정사마타하고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근데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은 명상 지혜를 논하다 이래 딱 들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욕계 정가 아니다는 말, 색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겨야만이 색계심의 삼매를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해가지고 대성이 빠사나 전개되는 거예요. 오늘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력이 너무 강하면은 선정 힘이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분석하는 힘이 좀 줄이고 또 선정 힘이 너무 강하면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정력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우와 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 조절하는 것을 지간상수라고 해요.
그래 가서 나중에 이제 관산매, 이파산은 산매가 오면 사마타의 산매와 이판 산매가 다 하나가 될 때 공산매를 그래요. 텅빈 공산매. 그것을 이제 일행산매라고 하기도 진여산매. 그 속에서 무분별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깨달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때문에 욕계의 정가는 같지 않다. 둘째는 산마지라고 하니 번역하면 등지이다. 등의 뜻은 앞서와 같으니 마음을 잘 제어하고 간직하여 시달리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등지라고 한다. 등지는 뭐라 했죠? 요 욕계산매입니다. 욕계입니다. 오염락이 있는 거죠. 욕계심이. 산매는 산매는 욕계심. 요 정사마트는 새끼심. 이게 다릅니다. 예. 또한 정과 해가 평등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등지라고 합니다. 여기 해가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공성을 아는 의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대는 중앙 객관이 없어요. 그는 그 안에 또 해가 있는데 정과 해가 같이 있긴 있지만 약해요. 그래 약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 음식을 먹고 음식이 몸에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잖아요. 그죠? 토해내죠. 그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쁜 것은 안 받아, 번뇌를 안 받아들인대. 번뇌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해내듯이 물리쳐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혜가 있으면 착 잘라버리면 되는데 못 잘라내는 거야. 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잘라내지 못하고 그냥 밀어내기만 하는 거죠. 팍팍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산마제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곧 등지이다. 셋째는 산마알제라고 하니 번역하면은 등지라고 한다. 이때는 이를 짓자 씁니다. 가질 짓자에 등지하는 가운데 순수한 지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등지라고 하는 것이다. 넷째는 타연나라고 하니 디안나가 아니고 타연나는 예, 타연나네요. 디안나가 타연나였군요. 예. 이걸 이제 하니 번역하면 정려다. 이것은 매우 고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게 생각이 고요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매우 고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네요. 또 산란한 생각을 고요하게 깔아앉히기 때문에 그 말도 있네요. 두 가지 뜻이 있네요. 정려는 고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있고 산란함이 고요하게 깔아앉는다는 뜻이 있네요. 예전에는 선나 혹은 지하나라고 하니 시방에 따라 말을 달리하나 똑같이 정려를 이루는 것이다. 이 정려가 이제 디안나가 이제 유럽으로 갔을 때 이걸 메디테이션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동양 왔을 때 명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중국에서는 선나 중에서 나자 빼버리고 선 됐어요. 이 가나선 조사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지방에 따라 말을 달리하나 똑같이 정렬을 이루는 것이다. 다섯째는 사마타라고 하니 번역하면 지다. 마음으로 하여금 경계를 거치게 하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흐름이 딱 멈춰져요. 경계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내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섯째는 희밀경성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하나 된 뭔가 주객이 하나 된 상태에 마음으로 하여금 경계에 전일하게 하는 성품이므로 희밀경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한 것이다. 예. 자, 일곱째는 정이라고 하니 번역하는 대상을 살펴 정하기 때문에 정이라고 합니다. 여덟째는 정사라고 하니 그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총 8가지 뜻이 있네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죠? 네. 수행은 사마타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기 뭐고 회의도 있고 하니까 요서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여기에서 1심이라고 하는 거. 예? 요 지금 방금 1심 나왔잖아요. 아, 심일경성을 줄여서 일심이라 했다. 아, 그 이게 대승기실론에서 그 일심하고 다른 일심하고는 겁니다.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또 예, 심일경성을 일심이라 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선 이신론에서 일심의 이문이 있다. 그 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객이 딱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는 타성 일편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심일경성이라는 말. 그런 우리는 이제 선정에 대한 공부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겁니다. 스님 그러면 이그 사마타를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선정을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잖아요. 종교, 선정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나래비 세우는데 그것도 이빠선에 속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이빠사는 분석이, 대선 이빠사는 분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사마타를 분석하는 그 힘은 또 어떻게 보면 이빠선에 근데 분석을 해서 끝에 가면 삼매가 와요. 그걸 이빠사는 삼매를 해요. 연봉이 커트가 바꿨다니까. 근데 이제 대개 삼매의 특징은 뭐냐면 의도적이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마타의 특징이에요. 말하자면. 스님 그러면 그 대상 잡을 때 지금 우리는 정사마타에 공을 지금 가르쳤고 공이 인식되어 있어서 공을 대상에 두는데 이걸 지금 목적하고 있잖아요. 목적하지 않을 때 정사마타는 네. 정사마타는 이제 그 사마타를 수순하는 거하고 수순 사마타하고 정사마타하고 전 다릅니다. 사마타 수행해 가는 거는 이 수순 사마타, 사마타를 수순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이제 심의경성을 지나서 등지를 얻고 뭔가 마음의 경안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는 정사마타고 가요. 이때 정사마타는 사마타의 완성된 상태예요. 이 정사마타 완성이 돼야만 비로소 이제 이 사마타를 의지해서 오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걸 의지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선정. 이 정사마타는 외도든 내도든 굉장히 중요한 이걸 얻어야 돼요. 아까 마음이 마음을 지켜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켜보는 그 마음과 그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일심이랑 공성을 하는 마음이랑 같은 거다. 이제 이 보는 마음하고 보여지는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심일경성이거든요. 흐트러지지 않는 삶. 그리고 공을 아는 마음. 예, 공을 알고 있는 마음. 그래서 딱 깍지 끼운 것 같이 딱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요게 이제 타성 일편이라고 말하는 뭔가 마음과 하도가 하나 된 상태. 여기는 심일경성이. 그래서 체급 적정심이 이제 뭔가 하면 바깥 경계를 알리 알 수 없고 자기 마음의 모습을 알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주객이 없어져 버려요. 한 덩어리 마음이에요.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제 이 심일경성이라고 그걸 줄이면 일심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일심은 거기서 말하는 대성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이 이문이 있다 하는 그 일심하고 다른 겁니다. 네. 성격이 달라요. 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과대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한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이 하는 자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